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금요일 날쯤에 뭐 제가 사실은 누누이 이렇게 강조드리긴 했지만 금요일 날쯤에 많은 분들이 또 어제도 사실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삼성전자가 1999년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 시총 1위를 갖다가 계속 질주했었는데 질주했던 이유는 당연히 1992년에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이 영업이익을 디램에서 그죠. 반도체에 쏟아내면서 네. 그 여파로 99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총 1위에 오릅니다. 시총 1위에 99년 1위에 올랐는데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일을 갖다가 고수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제 그 주가를 상승 거듭한 끝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시총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이 삼성전자 시총 1위가 사실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점검했으면 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조우진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SK 이게 뭐 개인적인 누구나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고요. 사실 삼성전자라는 이 큰 기업이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95% 정도 따라잡히려면은 뭔가 분명히 어떤 위기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이 됐던 것은 결국 디램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길게 본다면 70년대 중반에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이제 그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과 사위는 정영진 부회장의 이제 아버지인데 사위의 조언을 받아서 반도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도쿄선언으로 대변되는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진출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의 적자를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92년도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디램에서 1위 기업을 갖다 되면서 여파로 엄청난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립니다. 그런 여파로 이제 1위 기업이 됐는데 거꾸로 HBM이라는 엄청난 이제 사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실기합니다. 기회를 놓치면서 하이닉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여파로 하이닉스가 사실은 만년 2등 기업이었죠. 반도체 만년 2등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디램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앞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보다 좀 더 한 분기 정도 빠르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그때가 맞다라고 저한테 답변도 주긴 했는데 그 여파로 시총의 간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에서 한참 떨어졌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준했을 때는 삼성전자 시총 대비 하이닉스 시총이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면 삼성전자의 시총 1위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M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HM에서 결국 디램을 갖다가 8장, 처음에 8장이었습니다. 지금 12장을 쌓고 있지만 8장을 쌓는 것이니까 디램의 세계적인 강장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HBM에서 늦어졌는가라고 의문을 달 수 있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99년도에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HBM 팀을 해체시킵니다. 예, 해체시키면서 지금의 이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이 참극이 생깁니다. 해체시키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따라잡힐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기회를 제공했는데 왜 해체시켰느냐? HBM을 갖다 계속 연구를 하는데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실험실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인데 너네가 연구를 계속하는 건 좋은데 연구를 했으면 돈을 벌어와야지. 왜 돈을 못 벌어오냐 해체를 전격시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하이닉스 생기겠죠. SK하이닉스 생기는데 SK하이닉스는 야 우리가 그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니네가 HBM 팀이 돈을 못 벌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체시키지 않아요. 이걸 해서 불과 이제 2년 만에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R&D에 돈을 안 쓴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19년에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2019년에 HBM 팀을 해체시켰고 그렇다면은 왜 해체시켰습니까? 예. 해체시킨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연간 한 짧게는
적게는 수십억은 많게는 수백억 정도를 그냥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금액이 아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왜 못 벌었냐 이런 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도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선대를 이어서 새로운 삼성전자 2.0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새로 기치를 내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도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새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TSMC가 잘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우리가 1위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1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했으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HBM 팀에 있던 에이스들을 갖다가 파운드리 사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운드리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HBM 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에 있던 중요한 어떤 에이스들을 갖다가 파운드리 사업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HBM 팀을 갖다 해체시킬 수 있는 근간도 마련됐다. 사실은 주지하다시피 제가 이제 추가로 반도체에 취재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졸지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가능한가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회사가 발령을 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파운드 사업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도전을 받아서 그 인센티브에 상한선을 갖다가 없애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파운드 사업을 갔던 디엔 사업부의 연구진이 만약 디엔 사업부에 그대로 있었으면 올해 끝나면 이제 피스칼 이어를 끝나면 이제 이 사람이 한 7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억 이상의 돈은 그냥 파운드 사업에 애물단지에 어떤 눈총을 받고 생겼으니까 이런 연구원 입장에서는 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19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19년도에 일어난 일이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한테 시가총액을 뭐 거의 지금 추격을 당한 상황인데 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앞서 나가야 될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 HBM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큰 낭패를 봤지만 결국 HBM은 4, 5, 6까지 쭉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1년 단위로 뭔가 혁신을 내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4가 내놓으면 그다음에 4E 5가 내면 5E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번에 큰 낭패를 보긴 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격려하면서 4, 4E, 5, 5E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갖다가 압도하는 하이닉스를 앞지르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아니 야 H만 없이도 삼성전자 잘 되지 않았어? 라고 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범용 반도체도 같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H만 못지않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의 물량만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30% 더 많습니다. 그러면 범용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을 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벌어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안주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범용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 기업이 창신 반도체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창신 반도체가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간격을 갖고 이제 뒤쳐져 오고 있지만 창신 반도체가 엄청난 혁신을 말미암아서 만약에 삼성 반도체, 범용 반도체까지 쫓아온다. 그러면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중국은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네. 단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은 범용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에 못지않은 그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 창신 반도체, 낸드 플래시는 YMTC입니다. YMTC가 만약에 삼성전자 아성을 갖다 위협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꼰대박질 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삼성전자가 주시하면서 그 최소한 기술 유출을 막아야 된다. 삼성전자의 그 임원이 창신 반도체에다가 돈을 주고 기술을 갖다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없도록 삼성전자가 잘 제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런 일을 갖다가 중국 기업이었다가 네. 당연한 듯이 벌이지 않도록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조율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